시장에서 갈아타기에도 괜찮을까요? 코로나 상승장 꼭대기에서 집을 샀고 하락장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기회 삼아 더 좋은 집으로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성급한 걸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언젠간 오를 테니까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되겠지? 나름 저만의 기준을 정해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 들어간 돈 절반이 사라지더라고요. 올해 1월 아기가 태어나면서 더 좋은 지역, 더 넓은 평수에 대한 욕심이 커졌습니다. 하락장이라서 상급지와 가격 차이가 줄어든 만큼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알아봤는데 돈도 부족하고 대출이자를 매달 내는 게 무서워 또 한 번 아무 선택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저 아내는 다른 사연들처럼 특별하지도 않고 크게 힘든 일 없이 살아왔습니다. 굴곡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부모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살다 보니 이전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누구나 신혼집을 자가로 구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더군요. 당장의 삶이 너무 고된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는 맞게 가고 있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50억, 100억 부자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딱 우리 가족 단란하게 지낼 집과 어느 정도의 소득만 있다면 만족해요. 이제 믿을 곳이 월급뿐이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평범한 30대 가장을 도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고요. 이분의 가장 큰 재테크 고민은요. 현재 고양시 덕양구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탈지 아니면 돈을 모아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살지 요 두 가지에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시고요. 이분의 지금 가계부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에 3억 7,800 정도 지금 있고요. 자산, 주식 포함해서 지금 3억 8천 정도 지금 있으시고 현금이나 뭐 예금, 적금 다 합치면은 지금 현재 4억 8천 정도 있으신데 대단하시네. 지금 이거 지금 대출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출까지 다 포함돼서 4억 8천입니다. 대출이자가 65만 원이 그러니까 대출도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대출이 한 2억 넘게 있는 걸로 제가 사연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순자산 2억이 2억 정도 있죠. 2억이 넘는 2억 정도 거잖아. 있죠. 그리고 현재 월 소득은 600만 원 정도. 적금을 그래도 꽤 많이 하세요. 아이도 있으세요. 아이 있고 지금 대출이랑 낸 거 보면은 거의 한 340만 원 정도, 590에 340만 원 정도 대출과 적금으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 생활비는 300 정도 지금 그렇게 엄청 뭐 많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 아끼는 거죠. 엄청 아끼는 거죠. 대출이자 포함해서 저만큼인데. 사실 이분이 30대 초반이신 대단하다. 거예요. 30대 초반에 그 아이가 10개월 됐어요. 대단한데, 그래서 진짜. 300을 사용하시고 300을 저축해가지고 1년에 한 3,600 정도 하시는 분인데 그 결혼하시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 거예요. 네네.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하신 분들은 좀 고점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고민이 많아진 거죠. 내가 그래도 감당 가능한 집을 샀는데 그렇지.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맞아요, 고민을 맞아요. 하시거든요.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내가 지금 모은 돈이랑 합쳐가지고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탈까? 혹은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근처 그 지역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갈아타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궁금증이 맞아요, 있으셔서 맞아요. 이 사연을 통해서 좀 힌트를 드리고자 이분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지금 그 사시는 곳이 고양시 덕양구예요. 그래서 그 덕양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오랜만에 드리고, 가네요. 네, 덕양구 오랜만에 갑니다. 덕양구는요, 여기 서울의 서쪽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덕양구입니다. 고양시의 덕양구죠. 고양시가 여러분, 일산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지만, 사실 이 덕양구도 굉장히 크고요. 덕양구의 장점은 이 은평구와 마포구와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서쪽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덕양구고요. 그 다음에 일산 동구, 서구가 있고, 사실 덕양구는 그동안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 일산 사시는 분은 일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덕양구가 지금 호재를 받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혹시 여기 이제 여기도 보이죠? 일산 호수공원이나, 여기 그 학원가, 뭐 백마 학원가나 그 학원가를 훨씬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덕양구가 그렇게 주거지로 선호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GTX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창릉 신도시라고 하는 또 대형 호재가 들어오면서 덕양구가 상당히 지금 호재를 받고, 그러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는 여기가 더 비쌌어요. 서울에서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더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덕양구가 여기 그 동구와 서구의 평단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드리면, 원래 지금 이 덕양구가 인기가 있었던 지역은, 원래 주거 지역은 여기 3호선이에요.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요쪽 그 구축 택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화정역에 있는 단지들이 제일 대장 단지고, 이 중에서 제일 대장이 이 별빛 7단지 청구라는 데인데, 요게 지금 84 기준으로 한 6억에 4억 정도 합니다. 한 6억에 4억 정도, 이 정도 하고 있고, 여기 아까 제가 그 신축이 조금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신축은 어디냐면, 덕은지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덕은지구라고. 여기 지금 이 마포에 바로 붙어 있는, 여기 지금 강변북로 지나다 보면 새 거가 막 보이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덕은지구인데, 여기가 한 가격이 한 12억에서, 여기 딱 나오죠. 84 기준으로. 12억에서 비싸네. 전세 한 6억 정도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뭐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싸다고 좀 저는 생각을 싸진 합니다. 않은 것 싼 수준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DMC의 가격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 조금 더 비싼 감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3호선 역세권 라인으로 신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은평 뉴타운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덕양구거든요. 지축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한 9억 정도 해요, 지금 84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센트럴 푸르즈가 제일 대장 단지인데, 여기가 9억에 한 5억 정도 전세가 하고 있고, 여기로 뒤로 하나 가면 삼송이 나옵니다. 삼송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타필드가 있죠. 여기는 한 1억 정도가 차이 나요. 1억 정도가 차이 나서 이 아이파크가 한 8억 정도. 요건 좀 작은 거고요. 84 기준으로 8억 한 2천 정도 하고요. 전세가 또 4억 9천, 5억 초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 하나로 1억 차이가 나는데, 요건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비싸거나 아니 여기가 싸거나 하겠죠. 그리고 또 신축이 이 도레울이 있어요. 네, 도레울. 도레울이 한때 여기가 또 발음이 좋으시네요. 네. 아우. 갑자기 왜 그랬지? 네. 여기서 이제 제일 대장 단지가 이 원흥 동일 스위트예요. 여기가 10억도 넘었던 단지고, 현재도 가격이 싸지 않아요. 8억이 넘고 전세도 4억이 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창릉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그 GTX 라인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창릉역이 요 근방에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호재 가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신기한 건, 그동안의 대장단지는 여기였는데 이 구축은 6억인데 반해서 여기 지금 나머지 신축들이, 여기는 12억, 여기는 8억, 여기는 9억, 8억. 요렇게 지금 그 덕양구가 신축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격 선호도가 나름이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요 사연자, 우리 지금 그린이님, 또 신축으로 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이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새우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크님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약간? 긴장인 건지, 뭐죠?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우리 사이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짚고 나가야죠. 좋아요.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고민되시는 게 지금 갈아타기 부분이에요? 어때요? 갈아타기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실제로 이것저것 뭐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는데, 네. 지금 집값 떨어진 것도 그렇고, 소득 대비 했을 때 가고 싶은 지역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접은 상태고, 가고 싶은 지역이 어디셨어요? 지금은 삼성 쪽을 제일 가고 싶었고, 네.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육아 때문에 네. 일산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도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또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소득 대비로 대출이 많아요.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이 조금 확신이 안 서서 네. 사실 저는 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무리다. 좋습니다. 네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 순전히 자산적 관점에서만 조언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한 채 실거주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지금 또 그린님의 꿈이 또 오손도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손도손이신 것 같아서 그 오손도손 기준으로 84를 내가 실거주한다고 봤을 때 그 기준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어디일까, 혹은 거기보다 같은 선택이라면 조금 더 좋은 선택은 어디일까를 일단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자산적 결정이에요. 자산적 관점으로
제가 그린님이면 일단 실거주를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좁거나 좀 어려운 지점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순전히 내가 자산을 불려나가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절약을 하시잖아요. 사실 절약을 크게 한다라고 아, 저희는 진짜요? 사실 못 느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건 정말 뛰어난 재능이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재능을 발휘하시면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한번 진짜 한 번 더 한번 해봐. 한번 내봐 한번 이렇게 꽉. 아니, 왜냐면 이렇게 지금도 3,600 정도가 대박이다. 되고, 이미 현금이 한 1억 정도를 또 모으셨잖아요. 네네. 제가 그린이님이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 2억 정도를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1억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1억이 있으니까. 그럼 2억 정도로 해서 전 서울에 한 채 좀 투자적으로 한 채를 할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막 다주택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노후 해결을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부도 2주택까지는 취득세 1%를 줬기 맞아. 때문에 네. 취득세 1%를 활용하셔가지고 충분히 서울주택 추가 배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이 주택에서 일단 주거를 해결하신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 거주하고 계신 덕양구의 이 아파트가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거기서의 자산 상승과 서울에서 자산 상승까지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나중에 노후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채를 보유하는 관점인데, 저는 제 아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이게 그 25년, 이게 보통 2년까지, 출산 2년까지 대출이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대출 시점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가 23년 올해 태어났을 거기 때문에 맞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러면 25년 초까지 아마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5억까지 대출이 되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까지 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는 다 갈 수 있어요. 혹시 죄송한데 좀 네. 그 신생아 특례대출을 네. 저도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1주택자는 대출 상환하는 거 이외에 대출을 받는 걸 어려운 걸로 전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요, 맞죠. 저는 이거를 매도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아타기. 매도하고 갈아탄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제 두 번째 옵션이 지금 한 채를 가져가는 옵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신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서대문도 가능하고요, 사실. 왜냐면 그 지금 가고 싶다는 삼송의 아파트가 한 7억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서대문도 가능하고요. DMC도 가능하고, 말씀하신 원흥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저는 이 네 번째 지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강서구에 있는 초역세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 선택권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라서 네.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많아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갈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린이님, 내 주변에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에서 제일 좋은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내가 강남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냐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그린이님이 선택하시려는 선택이 그렇게 뭐 최고의 선택은 아니다 라는 지점이고, 이렇게 내가 신생아 특례까지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간다고 보면은 뭐 서울의 굉장히 안쪽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린이 말씀하신 게 나는 좀 신도시에서 좀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다 이런 거 마음도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벌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돈보다는 네. 당장에 좀 조급한 마음이 안 들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라고 할까 되게 뭉뚱그려진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사실 뭐 욕심은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사실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린님이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좀 그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내가 그게 좀 저도 분명. 그쵸? 아, 네. 알고 있네 지금. 그럼 본인이 지금 인지하신 거잖아요, 사실.
네네. 예. 나는 사실 뭐 수도권에서 그 신도시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신도시에 살다가 서울이 막 또 막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안 올라가겠지만 또 언젠가 또 상승 흐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보면 또 막 또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어떤 지점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선택에 맞게끔 자산적인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꼭 그 신도시에 살고 싶으시면 전세로 살아도 돼요. 네네. 내 자산을 서울에 심어두고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 하고 싶으면 그냥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절약이라는 타고난 재능이 또 있으시잖아요. 아직 채 발휘하지 못한. 네. 네. 아, 그것도 와이프도 같이. 네, 게다가 와이프분도 지금 되게 내조가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지금 사연에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나이도 굉장히 지금 30대 완전 극초반이시잖아요. 아, 이거 안 가진 게 뭐야? 키도 큰 거 아니야, 이거? 키 커요? 키에 좀 예민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잘생긴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지금. 영상통화로 돌려. 나는 차마 얼굴 못 봐. 나는 자신감이 없어. 네. 저는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 좋고, 네, 왜냐면 좋은 스타트를 하셨으니까요. 네, 여기서 이 시점에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2, 3년의 선택이 달린 거거든요, 사실. 네네. 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이 지점에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또 와이프분이랑 아이를 위하는 게 뭔지를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또 수결해졌네요, 우리가. 자꾸 이러시면 너나인이한테 넘길 거예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나. 대기하고 계신가요? 네, 대기하고 잠시만요. 있습니다. 말 많이 적고 있어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그린님, 안녕하세요. 그린님, 진짜, 건실한 청년이네요. 감사합니다. 과찬이신데요. 아, 진짜 대단하다. 나는 다른 건 다 안 보였고, 저기서 본인 용돈, 아내 용돈 보고 내가 이 친구는 진짜, 아내 용돈이 좀 더 많네. 대박이다. 아니, 좀 더 많아서 아니라 둘 다 적어갖고 사는 거야, 지금. 이게, 보는 포인트가 다르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역시 잔잔발이 안 돼. 그래. 그린이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이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하고 잘 안 해요. 부모님들하고. 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완전 그냥 운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침 내가 회사에서 선배님을 한 명 알게 됐는데 그 선배가 재테크를 잘해요. 그리고 그 선배가 또 나를 좋아해야 돼, 동시에. 그리고 나도 그 선배를 또 좋아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이런 얘기를 좀 속 깊게 털어놓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일단 제 주변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조언 구하거나 얘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게 직업이 된 사람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아까 보기님이 얘기한 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A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는 B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B로 하면은 제가 좀 너무 좀 저기 할 것 같은데요. 그럼 C는 어떠세요? 그럼 C는 또 이런 부분이 좀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도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안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네, 명확하지 않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네네. 그럼 봐봐요. 두 개의 옵션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 걸음 들어가 볼게요. 자, 내가 돈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뭐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는 하고 싶다. 그럼 그게 네네. 엄청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이게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네. 거?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오손도손 살고 싶다.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우리 아이와 함께. 맞나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이거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거고, 제가 제 친동생한테도 권한 거거든요. 제 친동생은 저처럼 안 하고 싶대요. 제가 하는 걸 보더니. 쉽지 않지. 형. 내 주변 사람. 그리고서는 막 나 차 가지고 가면 막 내 차 지가 운전하려고 그러고. 미안하다, 야, 미안해. 하여튼 그러는데, 하여튼 본인은 그걸 원한대요.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요. 2주택 전략을 해라라고 했어요.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2주택 전략을 해보는 건 어때? 자, 그러면 2주택자 전략은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 했던 KB 부자 보고서에 나와 있는 현실 부자들의 초창기 버전까지만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했냐? 초반에 돈을 빡세게 모았어요. 자, 지금 본인 돈 빡세게 모으고 있어요? 안 빡세게 모으고 있어요? 그다지 빡세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메타인지 안 되는 거야. 지금 빡세게 모으는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린이님처럼 30대 초반에 월 소득이 아이를 하나 낳은 사람이 월 소득의 절반을 모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죠. 보기엔. 50%구나. 네, 50%. 그러니까 지금 그걸 대출까지 일단 포함하면 1단계를 잘하고 있는 50% 거예요. 넘네. 돈 모으는 거를. 네. 자, 내가 현실이랑 맞춰주는 거야.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실거주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실거주 집 마련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집값 좀 빠졌죠? 네. 속상하죠? 속상해요. 그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봐봐요. 귀여워. 본인 집에서 살고 있죠? 네. 그리고 본인 집값 빠진 게, 한 7천 정도 빠졌네요. 7, 8천? 네. 대략 그 정도 빠졌어요. 그죠? 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얼마씩 빠졌는지 알아요? 더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15억 하던 게 10억 5천까지 빠지고 막 그랬어요, 지금. 그럼 이거 4억 넘게 빠졌죠? 네네. 자, 만약에 첫 집으로 이런 집 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멘탈 나가지. 네. 내가 영끌하지 말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짜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이거, 속상합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영끌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봐봐요. 왜 적게 빠지느냐? 전세가율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알죠, 본인도. 네네. 그죠? 그러면 나쁜 게 아니야.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살면 돼요. 쭉 살면 돼. 괜찮아. 7, 8천 정도는, 상승장 한번 오면은 금방 올라가요. 따라잡아요. 금방. 근데 내가 거기서 거주를 하는 게 중요해. 그럼 여기서 부자가 되려면 KB 부자 보고에서 나온 사람 부자들, 현실 부자들의 그 초창기 버전까지만 하려면 여기서 2주택을 하는 거예요. 자, 2주택이면 하려면 내가 사는 집에서 생활이 무리 없이 지금 받는 월급으로 되면서 목돈이 있어야 되죠. 네네. 자, 지금 본인 목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억 있죠? 네. 그럼 만약에 한 2년 더 모으면 1억 5천, 6천을 모으겠네요? 네네. 그럼 1억 5천, 6천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집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주택 되는 거죠. 네. 그러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오손도손. 오케이? 이거 내가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네네. 자, 대신 이걸 선택했을 때의 단점은 여전히 그 덕양구에 있는 집에서 살아야 돼요. 구축 아파트에서. 네. 그게 단점이에요. 본인이 치러야 될 대가인 거야. 내가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하나랑 내 살집 하나를 갖고 30대 초중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가장으로서 치러야 될 대가인 거예요. 그게. 네. 자, 그럼 다음 버전. 부자가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너나이님. 넓고 깨끗한 동네에서, 깨끗한 집에서. 그러면 84제곱미터의 신축 아파트에 살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될 것 같나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죠? 맞아요. 지금은 저 59제곱미터의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신축 84제곱미터로 가면 얼마나 넓고 편하겠어요. 맞아요. 그죠? 네네. 근데 뒤로는 가면 안 돼요. 서울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서울에서 앞으로 와야 되죠. 본인 있는 데서. 네네. 지금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다 말하고 있는 되게 거예요.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다 있습니다. 따라하라고 이 방송 보는 그러네요. 사람들도. 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거기 지금 있는 덕양구에서 하나 앞에 있는 단지들이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뭐 삼송이나 그죠? 네. 도레울이나 그 다음에 뭐 덕은지구나 이런 데잖아요. 네. 근데 덕은은 지금 비쌀 수밖에 없어요. 호가가. 왜냐면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네네. 물건이 없어. 물건 가봤자 몇 개 되지도 않는 물건에 입주 막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야, 막 호가를. 네, 그래서 가격이 싸 보이지 않는 거고요. 네. 삼성이나 도레울 같은 데에서 많이 빠진 데 있잖아요. 네네. 본인 집은 7천, 8천 빠졌는데 삼성 도레울에는 2, 3억씩 빠지는 애들이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데로 가면은 이득이잖아요, 본인이. 맞아요. 그럼 거기 가서 살면 돼요. 단 이걸 알아야 돼. 아까 내가 말한 2주택 전략을 택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10년 뒤, 20년 뒤에 그때 했으면 내가 한 5억, 10억이 더 자산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의 맹점은 뭐냐면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싶어 해요. 그거는 마치 치킨 먹으면서 몸짱 되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몸은 좋아지고 싶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우리 30대 초반 우리 꼬마 가장한테. 너무 건실하잖아. 내가 지금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돈 아끼고 막 이렇게. 치죠. 내 취향 저격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스타일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옵션에 대해서 본인에게 말했어요. 우리 네. 보기님이 얘기한 거고요. 보기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했던 거고,
나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그린이님이 해야 될 일은 전화를 끊고 내 인생을 길게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되냐면 지평이 넓어야 돼. 지평이 넓으려면 경험이 많아야 돼. 네네. 무슨 얘기냐면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 생각이 다 비슷해져요. 네, 맞아요. 직원들 좋아하는 거 회식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전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다. 오. 그죠? 네,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주말 되면 하는 거 뭐예요? 열심히 노는 사람 하는 게 키케야 캠핑이야. 뭔 말인지 알죠? 다 네네. 비슷해진다고. 근데 그러면 결국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선택을 따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인생이.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만나는 거야, 지금처럼. 내 주변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렵지. 이거 사연 보내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모두가 네. 다 나랑 이렇게 통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알려줄게. 책을 봐야 돼. 네네. 책 한 자 안 보면서 지금 삶이 바뀌는 걸 원한다. 그건 불가능해. 왜냐면 지평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쳇바퀴로 도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네네. 네, 그래서 책을 좀 봐봐요. 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들을 봐봐. 그런 책들도 보고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분하고 상의를 해봐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어? 자기 어떻게 살고 싶어? 할 때도 어떻게 살고 싶어 이게 아니고 우리 지금 30대 초반이잖아. 당신은 40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어? 구체적으로 50이 되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60이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걸 물어봐봐요. 그러다 그 얘기 나누다 보면 답이 나와. 50일 때 우리 아이가 20살인데 그때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으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난 진짜 이거 그 그린이님 진짜 취향 저격 스타일이거든요. 네, 취향 저격 스타일이라서 오늘 좀 약간 오버했는데 사랑해라. 둘이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본인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는 친구들한테 나는 진짜 나눠주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거를.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 보기님이 어렵게 되게 많이 찾아본 거거든. 네.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강서구 얘기 듣는 순간 완전히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네. 네, 멈췄어요. 이런 조언을 들었으니까 아파트 이렇게 접근할 만한 단지들 보내줄 거야, 보기님이. 네네. 그러면 그런 거 놓고 이제 좀 잘 해서 정리해서 네네.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린님. 네. 네, 너나이님께서 또 너무 취향 저격이어가지고 말씀을 길게 해주셨어요. 오늘 별로 말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일단은 보통은 좀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싶으신 게, 물론 절약도 잘하시지만, 또 내가 산 첫 집이 이게 빠지면 맞아. 약간 좀 멘붕 오거든요. 물론 뭐 다른 데는 더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내 집이 빠지면 좀 약간, 나 그러면 역시 부동산 아닌가벼 하고 이제 관심을 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린님 같은 경우는 물론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거에 대한 또 행동으로 사연까지 직접 보내주신 거는 아주 정말 옳은 행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 쓰면서 될지 몰랐는데, 돼갖고 지금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 게 너무 실감도 아직 안 나고, 참 좋은 기회, 올해 들어서 제일 좋은 기회 잡았다고. 오,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좀 빨리빨리 좀 써. 오늘 또 너나님 또 궁금한가 봐. 또 혹시 오늘 당첨? 오늘 이렇게 또 선정이 돼가지고 두 분 이야기 들었는데 좀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또 들어갔고, 앞으로 좀 많이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집 들어올 때도 뭐 오래 살면은 뭐 떨어져봤자 어차피 뭐 본전치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쭉 살고 있었어서, 사실 지금 돈 뭐 손실 본 건 아니니까 멘탈이 사실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힘 되는 얘기를 들어갔고, 앞으로 또 좋은 의사결정 하는데 아주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또 두 분께서 그 갈아타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잖아요. 그쵸. 신축이나 더 넓은 평을 때문에 서울과 멀어지지 마라. 요거 하나만 진짜 제대로 알아도 갈아타기 진짜 어느 정도 진짜 실패 없는 갈아타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를 두 분께서 되게 잘 짚어주셨고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린님에게도 꽤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한테도 갈아타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분 이야기해주고 잘 복귀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